안녕하세요, 모토리스 조건입니다. 저는 오늘 스즈키 GSX S1000GX를 시승하고 있습니다. 스즈키 GSX S1000GX는 지난해 2023년 에이크마에서 깜짝 공개된 신모델입니다. 사실 저는 이 GX라는 모델이 출시할 거라고 예상을 못했었는데 다른 기자들도 그랬는지 아주 현장에서 각국에서 모인 기자들의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반응이 가장 좋았던 이유는 이 엔진 때문이 아닐까 싶긴 한데요. 스즈키 GSX S1000GX는 스즈키 GSX S1000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즈키가 이 S1000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모델은 S1000을 비롯해서 카타나, S1000GT 그리고 지금 GX까지 추가가 되면서 이제 총 4대가 되었습니다. 이 스즈키 GSX S 시리즈의 이 4기통 999cc 엔진은 2005년 K5R1000 때부터 이어진 엔진입니다. 슈퍼스포츠에 적용했던 엔진을 네이키드의 특성에 맞게 만들었고, 그리고 해를 거듭해 오면서 그리고 모델이 더해지고 연식이 변경되면서 계속해서 그 디테일한 설계를 업그레이드 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엔진입니다. 이거 뭐 사골 엔진이다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기반이 좋은 엔진을 가지고서 지금의 상황에 맞게 그리고 계속해서 그 성능을 발전시켜 온 만큼 사골이라는 표현에는 조금 또 안 어울리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이유는 제가 이 엔진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인데, 이 엔진의 특징은 롱 스트로크 설정이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4기통 1000cc 이런 엔진들이 숏 스트로크 설정을 통해서 굉장히 엔진 회전을 빠르게 상승시키려고 하고, 그래가지고 이 고회전에서 높은 출력을 가져오는 것이 특징이라면, 이 엔진의 특징은 롱 스트로크 설정을 통해서 뭔가 이 토크나 이 호흡 자체가 굉장히 길고 두툼한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4기통 엔진들에 비해서 저회전 토크가 좀 더 두툼하고 긴 느낌이 있어서 그 특징에서 오는 느낌이 굉장히 좋은데, 우리가 항상 이 엔진의 어떤 회전수나 속도를 서킷이 아닌 이상 최고속으로 그리고 최대 RPM을 쓰면서 달릴 수는 없는데, 이 엔진은 그 실영역대 그리고 한 5000, 6000 RPM보다는 좀 더 뽑아내면서 한 8000에서의 10,000 RPM 정도가 가장 즐거운 엔진인데, 그래서 그 특징이 이 4기통 엔진의 어떤 그런 고회전의 감각을 느끼면서도 풍성한 토크 그리고 그 출력을 낼 수 있다는 특징, 그리고 이 흡기 소리나 배기 소리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아마도 그 점들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이 엔진이 많은 팬층을 갖고 있게 아닌가, 그리고 저도 그래서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마음에 들었던 것은 디자인이었습니다. 사실 이 앞코에 저 프로젝션 라이트만 집중해서 보면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기존의 스즈키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장족의 발전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그 디자인으로 좀 많이 이야기를 들었던 스즈키 S1000F에 비하면 아주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고, 또 최근에 저희가 올렸던 프리뷰나 어떤 쇼츠 영상 같은 데서도 여러분들의 반응이 좋은 거 보니까 GX는 확실히 좀 더 대중적인 그런 호감을 갖고 있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마음에 들었던 것은 이 장르입니다. 장르가 크로스오버 투어러 장르인데, 크로스오버라고 하는 장르는 아마도 많이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 콘텐츠들을 올렸을 때 S1000GX와 S1000GT의 차이가 뭐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셨는데, S1000GT는 네이키드 기반의 투어러입니다. 그래서 차고도 그렇고 서스펜션의 특징이나 어떤 이 프로포션 자체가 네이키드 바이크에서 이제 페어링을 달아오는 형태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GX는 크로스오버 투어러입니다. 어드벤처 모터사이클의 어떤 차체에다가 17인치 휠을 꽂고 좀 더 그래서 이 어드벤처 장르와 올로드성을 결합한, 그래서 이 양쪽을 모두 그렇게 지향하는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크로스오버는 좀 더 올로드 스포츠 투어 이런 쪽에 집중하고 있는 장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어드벤처 모터사이클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오프로드를 가는 거를 고려하신다면 딱 맞는 바이크가 아닐 수 있고, 또 완전한 네이키드만큼의 스포츠성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약간은 애매한 모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지만 우리가 모터사이클을 타는 대부분의 라이더들의 그런 모터사이클 라이프를 살펴보면
사실상 교외로 나가서 장거리로 투어하는 시간이 가장 많고 그 시간이 가장 길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어떤 와인딩을 타는 어떤 재미나 고속주행의 재미, 그때의 편안함, 이런 것들이 중요할 텐데 크로스오버 장르는 어떤 그 상황에서의 장점을 갖고 있는 장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이키드나 어떤 GT 이런 모델보다는 훨씬 더 시야가 높고, 그래서 주행 스트레스가 적다는 것이 장점이고, 또 서스펜션 자체가 어드벤처 모터사이클처럼 네이키드보다 훨씬 더 긴 그 서스펜션 트래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충격에 대응하는 능력이 좋습니다. 또 이런 페어링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행풍의 영향도 덜 받아서 주행 시 피로도가 적고, 그래서 장거리를 투어를 했을 때 그런 즐거운 느낌을 배가시켜 줍니다. 이 크로스오버 장르라고 하는 것 안에서도 약간은 분류가 있는데 혼다의 NT1100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투어러에 가까운 설정이라고 하면은 S1000GX는 그래도 스포츠성을 많이 지향하는 그런 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 거는 이제 디자인이나 페어링의 크기 같은 것에서 알 수 있는 특징인데 NT1100보다는 훨씬 더 날렵한 그런 라인으로 되어 있고, 앞쪽으로 코로 모이는 이런 날렵한 디자인이라던가 그리고 차체의 폭,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좁고 스포티하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S1000GX는 그런 스포츠 성향을 지향하는 크로스오버 투어러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GX를 봤을 때 이 GX의 그 경쟁 대상이 딱 떠올랐습니다. 바로 BMW의 S1000XR인데요. 디자인도 그렇고 어떤 전반적인 설정 자체가, 저는 스즈키가 그 BMW의 S1000XR을 많이 염두에 두고 이 GX를 개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GX는 상당히 가성비나 그런 경쟁력이 훌륭하다고 할 수 있는데, 스즈키에서 최초로 전자식 서스펜션을 가지고 있고요. 하야부사나 V스트롬 1050에만 적용했었던 IMU도 들어가 있습니다. GT에 사실 IMU를 넣어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좀 의문이나 아쉬움을 표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런 것들을 GX에 총 투입하면서 확실히 스즈키에서는 이 GX에 거는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주행을 해 보니까 BMW의 S1000XR 뿐만 아니라 조금 더 넓게, 조금 더 가치를 확장해서 보면 GS나 RT의 수요도 좀 더 가져올 수 있는 모델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만큼 차의 완성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이 전자식 서스펜션이나 TFT 계기판, 그리고 IMU 이런 전자장비를 총 투입하면서도 2,149만 원이라는 가격표를 달고 있기 때문에 유럽제 모터사이클들의 이 정도의 전자장비를 들어간 모터사이클과 비교하면은 굉장히 경쟁력이 높고요. 또 일제 브랜드들의 모터사이클들과 살펴보면 야마하 트레이서 9 GT 플러스가 가장 근접한 경쟁 모델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 모델과는 또 최고 출력이 33마력이나 차이 나기 때문에 확실히 S1000GX가 시장에서 가지는 어떤 포지션에서 경쟁력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일단 실토구를 또 먼저 살펴보면 GX의 순정 시트고는 845mm입니다. 제가 에이크마 현장에서 앉았을 때 다소 이제 까치발을 많이 들어야 되고, 또 이게 4기통 바이크다 보니까 차체의 폭이 그렇게 좁지는 않아서 발 착지성이 엄청 좋은 느낌은 아니었는데, 지금 시승차에는 15mm가 낮은 로우 시트가 적용이 되어서 시트고가 830mm가 되었는데 830mm의 시트고는 굉장히 또 부담이 없습니다. 제 키 171, 74kg 라이더가 앉았을 때 양발을 내리고 지금 앞꿈치를 거의 다 안정적으로 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되지 않고 845mm 순정 시트고에 비하면 확실히 부담이 적습니다. 지금 GX 같은 경우에는 차량 무게가 또 그렇게 가벼운 바이크는 아니기 때문에 이 시트고에 대한 부담이 어느 정도 좀 있는 모델이기는 한데, 로우 시트를 장착하니까 확실히 그 부담이 많이 줄어들고, 시트고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 분들을 제외한다면 가능하면 이 로우 시트 옵션을 장착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승차에는 또 옵션이 다양하게 달려 있는데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거는 이 사이드 케이스일 것 같아요. 사이드 케이스는 GT와 같은 제품이고 별도의 브라켓 설치 없이
바로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용량은 22리터인데 양쪽 모두 풀페이스 헬멧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납성이나 그런 활용성은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원키 시스템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그런 점도 편리합니다. 사실 주행적인 느낌은 전반적으로 엔진의 필링은 기존의 S1000 시리즈들이랑 거의 유사한 느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엔진의 가속하는 느낌이라든가 어떤 최고속에서의 어떤 엔진의 필링 같은 것은 역시나 거의 유사하고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이제 무게가 늘어나다 보니까 약간의 가속에서 네이키드인 S1000이나 카타나보다는 조금 더딘 느낌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약간 또 기어비가 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또 전반적으로 가속을 해보거나 주행을 해보면 152마력의 엔진에 부합하는 그런 출력을 가지고 있다고 느껴지고요. 최고속을 한번 측정을 해보니까 시속 221km의 리미트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속 주행을 오늘 계속 해보니까 고속 안정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GT보다도 고속 안정성은 더 좋게 느껴졌고요. 또 시야도 더 좋다 보니까 확실히 고속으로 달릴 때 그런 안심감, 그리고 스트레스가 적어서 만족스러웠고, 저는 고속으로 주행할 때 이 전자식 서스펜션의 느낌이 상당히 만족스러웠는데, 스즈키가 이번에 GX에다 전자식 서스펜션을 투입하면서 상당히 많은 그런 기능들을 자랑을 했거든요. 속도 감음형 그런 댐핑이라던가 또 노면 적응형 댐핑,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작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 속도를 높였을 때나 처음에 이렇게 둔턱을 초반에 만났을 때는 그렇게 반응이 그냥 일반적인 서스펜션과 크게 차이가 없는 거 아니야? 혹은 모드를 변경했을 때와 그렇게 차이가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구간들을 지나다 보면은 금세 그 노면 환경에 맞는 어떤 서스펜션의 느낌을 가지고 왔고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특히나 고속으로 주행할 때나 또 와인딩을 즐길 때 어떤 라이딩의 스타일이나 어떤 템포에 맞춰서 서스펜션이 굉장히 빠르게 피드백을 줬고, 깜짝 놀랐던 거는 교량이나 이런데 이음매들을 지나게 되면은 아무리 부드럽거나 전자식 서스펜션을 가진 다른 모델들이라고 하더라도 약간의 그 충격을 툭툭 쳐주는, 그러니까 바이크가 서스펜션이 들어갔다가 나오고 다시 줄어들 때 뭔가 그 라이더에게 전해지는 충격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진짜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삭제해줘서 그런 점들이 만족스러웠고, 주행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데도 연결이 될 것이고, 좀 두려움을 없애준다 할까? 사실 그런 둔턱을 지나기 전에 약간 이제 충격이 올라올 것을 대비해서 뭔가 살짝 긴장하게 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확실히 편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킹 시에 이제 급격한 노즈 다이브를 줄여주는 시스템도 있다고 하는데, 물론 그것이 잘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인 취향에는 그거는 약간 좀 아쉬운 점이었는데, 물론 제동에 방해가 되진 않지만 급격한 제동을 했을 때 약간 일부러 이제 노즈 다이브를 막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약간 이질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서 그건 조금 아쉬웠고, 제동력이나 담력은 충분합니다. 최근에 이제 스즈키 모터사이클들이 공통적으로 이제 나타내는 특징이, 브레이크가 처음에 담력이 세게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점진적으로 브레이크 걸수록 담력이 일정하게 쭉 높아지는 그런 설정인데, 전 개인적으로 이게 처음에 브레이크를 살짝 잡았을 때 그렇게 브레이크 담력이 세게 올라오지 않아서 속도를 필요 이상으로 줄이지 않는 점에서 상당히 좋지만, 칼 브레이크라고 하는 그런 제동력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초기 담력이 조금 약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와인딩의 느낌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저는 사실 BMW S1000 XR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XR과 비교하면은 XR이 조금 더 코너링이 날카롭고 바이크의 전반적인 느낌이 좀 더 스포티한 느낌입니다. 그에 비해서 GX는 약간은 투어링의 느낌이 조금 더 있습니다. 서스펜션도 스포츠 설정을 해놓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부드러운 느낌은 완전히 지워지지는 않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는 와인딩이 조금 굼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걱정보다는 와인딩이 훨씬 더 좋았고, 기본적으로
지금 GX는 전반적인 느낌이 기존의 스즈키 혹은 기존의 GSX S 시리즈들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IMU를 더하고 전자식 서스펜션이 더해져서인지 기존의 GSX S 시리즈가 가지고 있던 어떤 그런 날것의 느낌은 많이 정제된 느낌입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오버하면은 약간 BMW 바이크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BMW 모터사이클들의 특징이 특히나 뭐 RT라던가 GS 이런 바이크들을 타보면 굉장히 안정적이고 굉장히 라이더의 말을 잘 듣고, 또 라이더가 약간 실수하더라도 그려나가는 라인이나 또 바이크가 잡아주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서 주행을 할 때 스트레스가 굉장히 적고 좋은 바이크를 타고 있다, 이런 만족감이 굉장히 큰데, GX에서 굉장히 비슷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GX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만족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충분히 XR 그리고 감히 얘기하면은 R1250 RT나 뭐 GS 이런 모델의 그런 수요층도 약간은 가지고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이런 느낌들이 약간 스즈키의 컬러는 약간 좀 덮여진 것 같아서 약간은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스즈키가 더 많은 라이더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그리고 좀 판매량이 높이기 위한 그런 전략으로는 GX를 그냥 전략적으로 만들었다라는 느낌을 확실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단 바이크를 겉에서 봤을 때도 그렇지만 바이크를 타고 움직일 때도 풀사이즈 투어러라는 느낌이 딱 듭니다. 남들에게 보여지는 모습도 괜찮을 것 같고, 실제로 타고 달렸을 때 장거리 주행을 해도 확실히 풀사이즈 투어러가 주는 적은 주행 피로도, 이런 장점도 있었고요. 아쉬웠던 점은 스위치 뭉치가 있었는데 겨울용 장갑을 끼고 누르기에는 약간 명확하게 눌리지 않고 다른 버튼들이 눌릴 때가 있어서 주행 중에는 그게 조금 아쉬웠는데, 그런 부분들은 정차 시에 검지를 이용해서 누른다던가 약간의 요령이 생기면 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긴 하지만, 스위치 뭉치 같은 경우에는 전 기존의 스즈키가 가지고 있던 그 스위치의 방식이 좀 더 라이딩을 할 때나 이런 방식에서 사용하기에 명확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랙션 컨트롤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트랙션 컨트롤은 지금 오프 그리고 1, 2, 3, 4, 5, 6, 7단계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인 라이딩 모드에 따라서 엔진의 매핑이 설정이 되고, 또 트랙션 컨트롤이나 서스펜션의 감도는 이제 라이더의 취향에 따라서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트랙션 컨트롤은 확실히 IMU가 더해져서인지 IMU가 없는 모델들보다는 확실히 더 세밀하고 잡아주는 과정이 더 부드럽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은 여기 산 중에는 조금 기온이 좀 더 낮아서 차선을 지날 때 약간 미끄러지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바이크가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도 잡아주는 느낌이 너무 바이크를 세게 잡아서 오히려 불안해진다거나 혹은 너무 느리게 잡아서 바이크가 더 많이 미끄러지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지 않고 적절하게 딱 바이크를 컨트롤하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이제 트랙션 컨트롤이 딱 3단계로 설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또 보수적인 설정으로 되어 있지는 않았음에도 그만큼 빠르게 피드백을 줬다는 것이 만족스러웠고, 한 6단계로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확실히 라이더가 스로틀을 많이 더 과감하게 개방을 했을 때 출력이라던가 앞바퀴가 떠오르는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컨트롤을 해주고, 이 화면에서 그렇게 전자장비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도 알려줘서 전자장비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지금 높고, IMU가 들어갔기 때문에 좀 더 그렇게 세밀하게 컨트롤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스포츠성을 가지고 있고 와인딩에서 그 스포츠성을 저도 굉장히 만족하고 있었지만, 그냥 오늘의 전반적인 어떤 시승이나 투어를 생각을 하면은 확실히 GX는 스포츠와 투어에서 투어 쪽에 좀 더 비중을 갖고 있는 모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드 박스를 뗐을 때 훨씬 더 날렵한 그런 모습도 있지만, 사이드 박스를 달고서 어떤 장거리 투어를 가는 이런 것들까지, 그것이 이제 스즈키가 바라는 GX의 완성형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서 지금 GX는 상당히 또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스즈키 GSX S1000GX를 시승을 해 봤는데요. 기대와는 저는 조금 다른 느낌이긴 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더 스포츠 크로스오버를 생각을 했는데, 그보다는 스포츠성을 가지고 있는 크로스오버 투어러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고요. 또 많이 좀 더 과감하게 얘기를 하자면, 정말 BMW의 바이크들의 어떤 느낌이 들 만큼 스즈키가 투입한 IMU나 전자식 서스펜션이 상당히 제 역할을 잘 해주고 그 완성도가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바이크의 출력이라던가 바이크의 크기, 그리고 이런 사이드 케이스를 달 수 있는 이런 설정들까지 생각을 하고 가격까지 생각을 해 본다면 S1000GX는 지금 국내 시장에서 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까지 봤을 때 크로스오버 장르 내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투어러 장르까지의 어떤 수요까지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리고 배기량으로 따지면은 거의 900cc에 가까운 그런 미드 클래스나 또 오버리터 클래스의 어떤 유럽제 모터사이클들의 수요까지 그 중간을 아우를 수 있는 딱 모델이라는 점에서 스즈키가 이 GX의 그 설정을 상당히 잘 했다고 생각을 하고, 구입하신다고 해도 저는 후회하지 않고 상당히 많이 만족을 하실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스즈키 안에서 선택을 하실 거다 라고 하면은, 내가 좀 더 투어링의 성향을 원하는지 좀 더 스포츠성을 원하는지 어떤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잘 생각을 하시고, 나는 조금 더 날것에 조금 더 그런 스포티한 성향을 원한다 라고 하는 분들은 S1000 GT를 선택을 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아무튼 예상했던 것과 느낌은 조금 달랐지만 파급력이 클 것 같은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고, 올해 이 시장이 끝나고 나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의 판매량까지 살펴보면 그 스즈키의 선택이 얼마나 옳았는지를 한번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또 다른 시승기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